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대답 잘 해주세요. 오늘 경당 인문학 강좌 금요일 경당 인문학 강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번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이것이 계획이다 상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살펴본 게 뭐죠? 세 명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포에 대항,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내용 약간 요약하고 공포에 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저번에 공부한 거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예언가가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래서 1503년에 태어나서 1566년 사셨습니다. 그래서 63세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고 직업은 의사였고 그 다음에 전공은 의학, 철학, 점성학, 고전, 문학, 수학, 연금술 하여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그득하죠. 배움이 그득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뛰어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예언가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 중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살던 시대부터 어떤 세상이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세 명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뭐냐면 누구죠? 나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나파로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부근에서 황제가 이제 탄생하리라. 그는 제국에 대해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리라. 대제국은 곧 작은 땅과 맞바꾸게 되지만 작은 땅은 곧 커지리라. 그 좁은 땅 가운데서 그는 호를 내려놓게 되리라. 이렇게 됐죠. 나폴레옹이 저 프리플 보셔요. 프리플 보시면 1769년생입니다. 저 화면 보세요, 오정동희님.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1821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럼 몇 살 사신 거지? 70년이면 80, 90, 50 하나 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이 이제 대전쟁으로 갔죠. 저번에 이제 살펴봤듯이 나폴레옹이 출현할 때 어떠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혁혁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복전쟁을 한 거죠. 유럽의 어떤 정복전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전쟁이 뭐야? 러시아 치러 갔다가 겨울에 이렇게 포로도 많이 잡히고 또 많이 이렇게 희생자도 많고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제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파로이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두 번째 적그리스도 히스터예요. 히스터인데 라인 강병 오스트리아 산중에서 한 인물이 이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리라. 그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켜주겠노라고 나설 것인즉 그의 최후는 아무도 알 수 없으리라. 굶주림으로 사나워진 맹수는 강을 건너리. 전장의 대부분은 히스터에 맞서 대항하리다. 강대한 마몬 사제의 일당에 의해 도나우강 양쪽은 모두 정복된다. 그들은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십자가를 끌고 수많은 폐허 속에서 노예와 황금과 보석을 구하리라. 나폴레옹도 그렇지만 원래 어떤 나폴레옹도 부귀한 집의 어떤 자제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섬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어떤 시대가 그 사람을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뭐 그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더 나가서는 뭐 유럽 전체를 갖다가 이제 대전쟁으로 끌고 가는 경복 전쟁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히틀러도 그래요. 히틀러도 보면 그냥 시골 촌놈이야. 뭐 어떤 뭐 부귀한 집의 자제고 젊었을 때 뭐 이렇게 공부를 잘했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뭐 그림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림을 좋아했는데 뭔가 이렇게 또 자기 뜻대로 어떤 화가의 길을 걸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치당 이제 거기 정계로 입문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면 그때 독일이 사회주의도 있었고 어떤 민주진영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뭐냐면 그때 왜 히틀러가 뜨게 됐느냐면 그때 독일이 엄청난 공황이 있었어. 공황이 있었는데 공황을 어떤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그러면서 그냥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확 힘이 실리면서 어떤 독일이 규합하는 저기가 됐죠. 그래서 히틀러 마냥 뭐냐면 또 정복전쟁을 해줘. 정복전쟁을 해서 유럽을 다 이제 다 먹는 전쟁을 했는데 히틀러도 보면은 잡아요. 러시아 가서 또 러시아한테 망했어. 그렇잖아. 결국에는 러시아한테 망한 거거든. 사실은 1945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러시아의 어떤 기갑사단이 베를린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양공을 했거든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했지만 어떤 이렇게 진경면에서 많이 이렇게 상륙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서 보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죽었어 사람들이. 그랬는데 러시아는 그 기갑사단이 그냥 어마어마한 기갑사단이 베를린을 막 진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베를린까지 이제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히틀러가 이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도 러시아한테 망한 거예요. 러시아한테 저기가 된 거고 또 아까 누구지? 나폴레옹도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겨울에 그렇게 또 망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첫 번째 적그리스도 나폴레옹이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히스터. 그래서 구부러진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치의 상징이죠. 나치의 상징인데 그래서 두 인물이 나오면서 유럽이 완전히 완전히 아주 전쟁터 아수라장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어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마부스라고 했습니다. 마부스인데 여기 원문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부스는 곧 죽고 또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과 짐승의 무선 파괴가 있고 돌연 복수를 볼 수 있다. 피, 손, 목마름, 굶주림이 혜성이 날아갈 때 있게 될 것이다. 엘리 크리스탈 심령술사 겸 작가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한 남자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세계 종말을 초래한 인물로서 세상을 지옥으로 뒤바꿀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세 번째 적그리스도 마부스는 그러니까 유럽을 아까 누구죠? 히틀러하고 나폴레옹은 유럽을 이제 박살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부스는 뭐냐면 서양 전체를 박살을 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서양 전체를 박살을 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저번에 살펴봤듯이 뭐냐면 나파로이 그러면 나폴레옹 언어 퍼닝이 비슷해. 히스터 그러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마부스 그러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지도자 중에 마부스라는 이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번에 살펴봤듯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쌍둥이 빌딩이 이제 알카에다
알카에다가 아니라 누구지? 누구야? 빈 라덴? 빈 라덴이잖아. 응? 빈 라덴이 알카에다 맞지 않나? 그 사람도 알카에다 아니야? 그래서 알카에다가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누구지? 빈 라덴이 뭐 이렇게 뭐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공격을 했죠. 그래갖고 그 쌍둥이 빌딩을 폭격한 빈 라덴 잡느냐고. 그래서 그게 또 후세인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미국에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 테러 집단을 옹호했다, 도와줬다, 어떤 이런 명목으로다가 이라크를 쳤죠. 이라크를 쳐서 후세인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그거 잡느냐고 또 뭐 이라크 공격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공격 장본인이 뭐냐면 그럼 빈 라덴이 마부스였나? 그러진 아니잖아. 전혀 아니지. 그 양반은 내가 볼 때 테러리스트지. 예? 대전쟁을 일으킬 막 유럽이나 중동 전체를 뭐 전쟁으로 몰고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테러 단체를 진압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마부스였잖아. 아저 부시지. 부시 대통령인데, 그래서 마부스 조지 워커 부시. 조지 워커 부시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뭐 미국은 대통령제잖아. 그래서 그게 뭐 그때 한때 정권을 잡아서 그런 전쟁을 한 거지만 어쨌거나 부시는 아니에요. 부시는 아닌데 지금 2020년이에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 마부스가 비슷한 인물이 아니에요. 비슷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부스가 마르스를 상징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르스는 뭐 전쟁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원문을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잖아. 마부스는 곧 죽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의 짐승과 무서운 파괴가 있고 돌연 복수를 볼 수 있다. 피, 손, 목마름, 굶주림이 혜성이 날아갈 때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냐면 모든 세기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 뭐라 그랬죠? 백지선이라고도 하고 모든 세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 잠깐 출현을 해요. 그런데 죽고 또 다시 찾아온다. 그러면서 어떤 무서운 어떤 복수전을 하고 뭐 이런 대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되잖아. 해독이. 왜 그러냐면 마부스가 죽었다, 또 다시 나타난다. 이게 해독이 안 되죠. 해독이 안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림 예언이. 왜 그러냐면 백지선이나 모든 세기에서 나오는 내용만 갖고는 그걸 갖고 이렇게 해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지막 적 그리스도 마부스가 도대체 누군가 이거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그림이 나와서 조금 힌트가 됐다니까. 뭔 얘기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1982년도에 로마 국립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도서관에서 82장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82장의 그림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희한한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 PPT 보면은 자료화면 보면 이게 뭐 화가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가 연습 삼어 그린 그림도 아니고 하여간 뭔가 희한한 그림이요. 희한한 그림인데 그 노스트라다무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저거는 노스트라다무스 아들 세자르가 기증했다는 게 어떤
나왔어요. 발견이 됐어. 그래서 아 그게 맞다. 노스트라다무스 아들 세자르가 이렇게 기증한 게 맞다. 그렇게 되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아들 세자르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 잘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이 그림은 뭐 이렇게 뭐야 그림 연습을 하거나 화가 되려고 그랬던 그림이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떤 미래 세계에 대해서 환영을 본 거를 아버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들 세자르한테 이렇게 그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쪽 그림 있죠. 여기 보세요. 이쪽 그림이 뭐냐면 자료 화면에 보면 이게 봐봐요. 저번에 내가 얼른 설명을 잘 안 했어. 여기 보면 머리는 사람 머리고 그 다음에 뱀 같죠. 뱀 같은데 뭐냐면 이게 뭐야 이 볼인지 밀인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슬람 있죠. 여기 나온 그림은 요 세 그림은 뭐냐면 마부스하고 82장 그림 중에 지금 요거 저 왕관 쓴 거 긴머리의 남자 그림 이게 뭐냐면 67번째 그림이에요. 67번째 그림이고 요것도 이제 그거와 연관된 그림이야. 마부스와 어떤 중동 지역을 연관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자 보세요. 저거 보세요. PPT.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냐면 중동 지역을 뭘로 저기를 했느냐면 중동의 상징이 뭐냐면 초승달이에요. 이슬람의 상징이 또 초승달 아니에요? 이슬람 국기는 다 초승달 들어가 있어요. 왜 초승달 들어갔는지 알아? 왜?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다 초승달이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 옛날에 마호메트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렇게 그때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 새벽녘에 초승달이 떴다고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뭐라 그래나 그때인가? 그때일 거야 아마. 그때 이렇게 갈 때인가 하여가 내가 자꾸 가물가물한데 어쨌거나 이슬람의 상징은 뭐냐면 다 초승달이에요. 초승달인데 그래 여기 보면 이게 이 두 그림이 뭐냐면 이슬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냐면 이슬람이 어떤 칼에 찔리잖아. 여기 보면 초승달이 있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림은 뭐냐면 왕국이고 용 같은데 어떤 저기지 왕국이에요. 왕국인데 여기 보면 불에 막 휩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용꼬리에 보면 별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 뭐냐면 이게 이슬람도 약간 갈려. 이게 갈리거든요. 갈려서 근데 이제 위에 별이 있고 또 초승달이 있는데 또 별이 있잖아. 그잖아. 근데 여기에 연관된 어떤 이슬람 요 별은 뭐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 예? 이해가 돼요? 국가를 상징을 했는데 요 용꼬리에 있는 거는 다 같은 적이에요. 같은 적이가 근데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불에 막 휩싸이잖아요. 휩싸여서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전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떤 불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슬람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슬람 왕국이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중동 지역이 다 불구덩이로다가 이렇게 간다는 어떤 그런 상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나라들이야 이게.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요 그림 요거 중간 그림이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 세 번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 왕관을 쓴 긴머리의 남자가 어떤 그림책을 보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쪽 좌측편에는 뭐가 있어? 버섯구름이 있고 여기 빨간 거로 화살표 표시 있다 그랬죠. 이거 봐봐. 화살표 표시에 여기 보면 원메일이라고 써 있어요. 원메일. 그래서 원메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사람이 요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냐면 왕관을 썼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라 그랬지. 지도자인데 한 나라의 왕이거나 지도자예요. 근데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그냥 쬐깐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번에 히틀러나 나폴레옹 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그 정도의 인물이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파워나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도자인데 왕은 왕인데 뭐냐면 왕은 왕인데 엄청난 이렇게 파워를 지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2021년이죠. 그럼 현재 지도자를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정도 급의 클래스의 어떤 힘을 지닌 사람은 손가락 안에 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랬어요? 미국 대통령이거나 유럽 공동체 의장이거나 그 다음에 교황이거나 러시아나 중국의 대통령 정도 급이 돼야 뭐냐면 세계 대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인물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작은 사람들 다 빼고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한번 압축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간대에서.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뭐냐면 왕관을 썼고 그 다음에 긴 머리의 남자예요. 긴 머리의 남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원메일이라 그랬죠. 원메일 한 수컷의 남자죠. 수컷의 남자가 버섯구름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왕관을 쓴 긴 머리의 남자가 그 남자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 이 얘기예요. 준비한데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 긴 머리가 긴 머리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긴 머리가 도대체 저번에 얘기한 것만 여자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왕 중에 헤어스타일이 긴 사람도 아니고 이 긴 머리가 상징한 게 뭐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저번에 좀 전에 읽었던 거 그래서 요거하고 그래서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마부스는 곧 죽고 다시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부스라는 인물은 뭐냐면 세상에 드러났다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면서 아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긴 머리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장기 집권하는 사람. 현재 지도자 중에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어떤 엄청난 힘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그래도 모르겠다 나도. 누군지. 하여간 뭐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준비를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준비를 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뭐냐면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 그랬어? 노스트라다무스가 백지선이나 그림 예언에서 해는 그 인물은 뭐냐면 마부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마부수인데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요. 그 사람은 왕이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얘기한 거지만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 두 사람의 형제 왕은 너무도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그 싸움은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두 사람은 각자 요새 같은 곳을 차지하고 그들의 대전쟁은 왕국과 삶에 관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부수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유럽이냐 아니면 중동 지역이냐 아니면 이 동북아냐 아니면 미국이냐 아니면 아프리카냐. 근데 노스트라다무스는 뭐라 그랬냐면 중동 지역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소가 중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이 한반도가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는 저 얘기를 한 거잖아.
노스트라다무스나 성서는 물론 이제 저쪽 지역을 얘기한 거지만 이게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예언의 특징이 동양 사람은 동양의 예언가들 있잖아. 우리 뭐 정감록이나 동학 예언이나 뭐 타너스님 얘기나 또 뭐 있어. 남사구 선생 격암유록이나 이런 예언을 보면 예언서를 보면은요. 서양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동양의 사건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만 이 얘기를 주로 다루고 또 서양은 뭐냐면 에드가 케이시나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 말라키나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 뭐 이런 데 보면은 또 서양 중심으로 얘기하지 자기 무대 얘기를 하지 동양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물론 주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고 이제 성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지만 그 주무대는 어쨌거나 저 서쪽 얘기요. 서쪽 얘기. 유럽 지역이나 어떤 중동 지역 얘기고 동양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우리 동양 예언을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럼 동북아에는 또 전쟁이 없을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으등으등 하잖아. 그래서 20세기 때는 뭐 미국이 패권을 이렇게 주도했지만 21세기는 중국이 뭐야 경제대국이 되면서 군사대국이 돼서 어떤 하나의 동북공정이나 이런 걸 저기 해서 하나의 통합체로다가 앞으로 21세기는 자기들이 끌어가겠다 어떤 야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이걸 다 다뤄야 돼. 사실은 동양도 어떻게 될 거고 서양도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어떤 시간이 있으면 동양 남사고 선생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차차 공부를 하면서 양쪽 눈을 다 떠야 돼요. 그랬잖아. 사람이 눈이 왜 두 개 달렸는 줄 알아요? 하나는 동양 보고 하나는 서양 보고 이렇게 하라 소리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서양 것밖에 안 봐. 동양 사람들은 동양 것밖에 안 보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우리가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건 이 얘기잖아. 이 얘기잖아.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서양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전쟁터는 유럽이나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거는 뭐 유럽이 아니고 이 동북아 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건 아니야. 어쨌거나 이 전쟁의 장소는 어디냐면 중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싸우느냐, 누가 어떤 싸움의 시작이 되느냐면 두 사람은 형제 왕이 너무도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그 싸움은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동의 두 형제의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을 풀으려면 이 예언을 해독하려면 이 두 사람의 형제 왕을 코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두 사람의 형제 왕의 코드를 풀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형제 왕의 코드를 풀려면 일단 성서를 알아야 돼. 성서를 모르고서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어떤 커다란 어떤 두 저기는 뭐냐면 사실은 중동 지역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가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 부인이 둘이었다고 그랬죠. 원부인 이제 사라 부인에서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부인에서 이렇게 내려간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 사라 부인에서 난 이삭의 자손이 현재 유대예요. 유대 민족이지. 물론 뭐 현재는 이스라엘도 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이렇게 또 퍼져 살잖아요. 그러잖아.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권이나 어떤 실권을 다 진짜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렇잖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라를 잃은 지가 한 2000년 돼 갖고 땅 잃은 서름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엄청난
강한 집념과 더불어서 뭐냐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는 뭘로 정복을 한 거냐면 돈으로 정복한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정복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손은 뭐냐면 하갈 부인에서 나온 이스마엘 자손이 현재 아랍 쪽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이제 아랍 쪽, 대부분 아랍 쪽이지. 이란, 이라크, 아니, 이란 아니라 그랬지 참. 이란은 아리안족이요, 인도족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사우디,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이제 모든 민족들은 이 두 번째 자식인데, 저게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트러블이 생기느냐면, 유대 민족이 물론 뭐 성서를 얘기하려면 길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는 그래도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성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망해. 아예 없어져 버려. 로마 시대 때 아예 없애버려. 그래갖고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 또 이렇게 독립을 했느냐면 1948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해. 그래갖고 옛날에 살던 가나안 땅이 뭐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잖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지들이 가서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아랍 쪽하고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도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 독립된 거 언제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1948년도예요. 아니, 이렇게 뭐라 해나 그럴 거예요. 독립한 건가? 나라 건국이구나. 대한저기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1948년이고 우리나라도 1948년 같더라고. 예? 같이 이렇게 돼. 나라가, 우리는 잠깐 뺏겼던 거고 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이제 떠돌이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트러블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건 뭐야? 두 사람의 형제 왕은 너무도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그 싸움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그 전쟁터가 언제냐면 중동이다. 중동인데 뭐냐면 두 형제의 싸움이다. 그래서 두 형제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유대족하고 아랍 쪽의 어떤 트러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트러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1948년도부터 트러블이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뭐라고 해나 계속 지금도 그렇잖아. 맨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원래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땅이요. 그렇잖아. 아주 옛날에도 그거 블레셋이라고 그랬거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뭐 아브라함 때도 그거 뺏은 거 아니요? 아니지, 뺏은 게 아니라 그때 정착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하고 여호수아 때 막 정복 전쟁을 해서 이렇게 원래 그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사는 땅을 가서 이렇게 뺏은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같이 그때도 싸웠어. 그때도 뭐 그때 뭐야, 여호수아 때, 또 누구야, 사울왕 때, 다윗 때 뭐 이렇게 계속 정복 전쟁을 해서 그때도 엄청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싸웠고, 그게 이제 2000년 동안 없다가 또 1948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훨씬 세죠. 예? 왜? 밖에 가서 잘 나갔으니까. 밖에 가서 잘 나가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뭐야, 대래 이제 저기가 됐죠. 근데 어쨌거나 그 같은 땅을 갖고 그렇게 싸워서 저게 분쟁이 시작이거든. 그러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래서 두 형제의 싸움이 이제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복잡해. 저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IS 문제도 있었죠. 네? IS 문제도 있고. 그게 뭐냐면, 이슬람도 봐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하고 아랍의 싸움도 있지만 또 이슬람에서도 또 싸워. 두 형제의 싸움. 뭐냐면 시아파, 수니파 싸우거든. 그래서
시아파의 종주가 누구냐면 이란이요. 수니파의 종주가 사우디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으등으등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란에 또 이렇게 같은 패거리들이 누구냐면 이라크에도 일부 있고 또 시리아에도 있고 레바논의 어떤 헤즈볼라 세력도 다 시아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니파도 견제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도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냐면 IS가 또 나온 거예요. IS는 또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니요. 나는 그냥 극단 원리주의자들, 극단 이슬람 세력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종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시아파에서도 안 좋아하고 수니파에서도 안 좋아하고 또 뭐야 여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공공의 적이지. 그래서 요 앞전에 IS 때려잡는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IS 때려잡는 전쟁을 하면서 뭐라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 잠식이 됐어. 그래서 저기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여기도 또 한번 봐. 그들의 대전쟁은 왕국과 삶에 관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의 문제, 또 이슬람에서도 시아파 수니파의 문제. 이거는 이슬람은 뭐냐면 누가 정통이냐 이거죠. 그 칼리프라고 그래.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그랬는데 그 칼리프가 우리 시아파가 정통이냐 아니면 수니파가 정통이냐 이걸 따지게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대하고 이스라엘은 또 뭔 문제가 있느냐면은요, 그것도 복잡하지. 누가 장자냐 이거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뭐냐면 유대 민족은 뭐냐면 정실 부인의 자식이고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슬람은 뭐냐면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요. 근데 얘가 먼저 나왔어. 이스마엘이 형이요. 그럼 내가 먼저 나왔으면 내가 형이지. 장자권의 문제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야? 아니 뭐 첩의 부인이 무슨 장자권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두 번째 부인이면서도 두 번째 부인도 아니고 첩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응? 그래도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IS 문제, 또 뭐냐면 저기가 뭐냐면 석유가 또 많이 나잖아. 전 세계에 유통되는 40%의 석유가 페르시아만 석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경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0세기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살펴보면 사우디가 제일 많이 나잖아. 석유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 석유 많이 나지 않아? 많이 나는데 그게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잖아. 20세기 때 2000년도에 이제 미국 자본이 가면서 미국이 많이 빼가잖아. 영향권이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러시아가 개입을 안 했어요. 러시아가 이제 중동 문제는 개입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저기들 코가 흑자잖아. 저기들 코가 흑자라 뭐라 그래나 뭐 그거 오지랖 넓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이렇게 힘을 쓰면서 2000년 들어서면서 힘을 쓰면서 뭐냐면 서서히 개입을 해. 특히 중동 지역을.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까지 장악을 했는데 러시아가 슬슬 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예? 그래서 저기에 어떤 석유 문제도 있거든요. 석유 문제가 저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떤 이권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저기가 중동 지역이 종교 문제나 석유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풀 수가 없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뭐라 그래나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게 어쨌거나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꼬여갖고 이제 대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이제 누스라다무스가 두 사람의 형제 왕은 너무도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그 싸움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들의 대전쟁은 왕국과 삶에 관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전쟁터가
중동 지역이고, 그거는 이제 두 형제의 싸움이 트러블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불똥이 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마부스 얘기는 끝판왕이야. 끝판왕.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대전쟁을 할 거 아니야. 누가 주도적으로 대전쟁을 하는 그 인물을 얘기한 거고요. 그 인물이 마부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살면서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요거 조금 더 보강하고, 그래서 그거를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그 전쟁터가 이제 중동이 되면서 그게 그 마지막 끝판왕이 가장 무시무시한 그 인물이 마부스인데, 그런 전쟁을 성서에서 기록을 안 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데 성서에 그게 기록이 없다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성서에도 그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구약 성서에서 구약 예언이 있고 이제 신약 예언인데, 신약 예언이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그걸 다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16장 13절에서 16절 보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하르 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됐는데, 13절서부터 보면 전쟁을 위하여 이 내용이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이렇게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하르 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제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봐봐, 여기 지도지, 예? 지도인데 여기 지도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요. 옛날에 예루살렘이지. 여기 있잖아. 텔아비브가 저기예요.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요 텔아비브 이쪽이 지중해잖아. 여기 지중해인데, 지중해 여기 수도에서 텔아비브 요쪽이가 뭐냐면 요쪽에 뭐냐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대평원인데, 이렇게 평원이야 저쪽이. 저 지중해 쪽이 이렇게 평원이거든요. 평원인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산이 있어. 볼록 튀어나온 산이 뭐라 그랬느냐면 그걸 무기또 메기또라고도 그래요. 무기또 메기또. 무기또산, 메기또산 그래.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르라는 말은 언덕이요. 그러니까 하르 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르 마겟돈이라 그러는 거면 무기또의 언덕 이 얘기요. 메기또의 언덕, 메기또 산. 그게 언덕으로도 50m인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냥 이렇게 동산 같은 거요. 근데 그 대평원 지역에서 우리 백마고지 마냥 볼록 튀어나온 데라 이게 이렇게 요충지요. 그래서 거가 어떤 전쟁의 어떤 상징성이 되죠. 옛날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옛날에 뭐냐면 이집트가 저쪽 공격할 때도 절로 가야 되고, 옛날에 또 뭐냐면 마케도니아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정복할 때도 군사가 또 절로 들어가. 옛날에 또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집트 공격할 때도 절로 들어가고, 옛날에 바빌로니아가 또 이집트 공격할 때도 다 골로 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문명 간의 충돌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지역이요. 그래서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하르마겟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하르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이 시대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면, 자 봐봐요, 골란고원이다 그런 거예요. 하르마겟돈은 물론 요한계시록에 하르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20세기에 분쟁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골란고원이다 이 얘기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네 나라가 접경지요. 그래서 여기가 레바논, 여기 시리아, 여기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좌측편은 이스라엘이고 우측편은 요르단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골란고원 이렇게 뭐야 이스라엘 아까 싫어한다 그랬지. 이란이 이스라엘 엄청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란이 시리아 정부군도 도와주지만 또 뭐냐면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견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냥 지들 승질나면 두드러 패는 그런 적이지 실제 누가 약간 이 손톱 밑에 가시 같으냐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요. 헤즈볼라 애들이 뭐냐면 장거리 로켓포만 몇만 기근인지 알아요? 10만 길이야. 우리 저기하고 똑같아. 북한의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10만 길이야. 10만 길. 헤즈볼라.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면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견제하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해도 물론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지.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지만 쟤들이 10만 기가 동시에 폭격해버리면 이스라엘도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무기를 자꾸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란구 그리고 또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골란구원이 뭐냐면 옛날에 시리아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옛날 시리아하고 싸우면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반환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보면 실제 전략적 요충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접경지가 저게 뭔 얘기냐면 화약고라고 불똥 딱 튀기는데 저기서 확 터지면 저게 분쟁의 그러니까 중동에서 가장 뭐라 그래나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저기가 위험한 지역이고 만약에 헤즈볼라가 열받아 갖고 이스라엘 본토를 갖다 공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레바논 쳐야지. 또 누구야? 시리아도 도와줬다 정부군이. 그럼 시리아도 쳐야지. 그럼 그거 또 누가 도와주는 건데? 이란이 또 도와주잖아. 그럼 이란하고도 또 저기 되고. 그럼 이스라엘 또 밀린다. 이스라엘 밀리면 또 누가 도와줘? 미국이 일단 도와줘야 되겠지. 유럽 공동체 도와주지. 그럼 이란이 또 밀리면 또 누가 도와줘? 러시아, 중국이 또 도와주죠. 그러니까 저기가 간단하게 골란고원이 그냥 고기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불똥이 발화점이 한번 터지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뭐냐면 저기가 또 전쟁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면 유가가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너무도 큰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저거는 우리 동양 이렇게 동양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거나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어떤 마지막에 위급한 상황이 저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다 끝나고 뭐냐면 그럼 그런 게 있겠지. 노스트라다무스 말 맞다나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부수가 나타나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트러블 문제가 터져서 전쟁 양상으로 가고 성서에 말 맞다나 저쪽 지역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전쟁이라 했어요. 대답이 없어. 지금 몇 명 접속해요? 봐봐. 쉬었다 가야지. 안 봐요? 말씀하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자, 갑니다.
응? 자, 봐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가고 나서 또 커다란 일이 또 남았어. 그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잡아. 여기 봐봐요, 엄마. 1999 일곱월의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전후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뭔 얘기요? 예?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대전쟁이 끝나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온디야.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무서운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대. 공포의 대왕이. 도대체 이 공포의 대왕이 뭐야 도대체. 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공포의 대왕. 자, 요거는 뭐냐면, 자 봐봐.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요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눈 거냐면 노스트라다무스하고 프랑스 왕비하고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프랑스 왕비하고.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를 맞췄느냐면, 자 봐요. 자, 여기 봐봐. 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까트리느 왕비요. 이 사람이 프랑스 왕비예요. 프랑스 왕비고, 요 사람이 누구요? 왕비 남편 앙리 2세요. 이 사람이 앙리 2세인데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를 맞췄느냐면, 앙리 2세가 검투사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시합 경기에다 눈깔 찔려서 죽는다는 걸 예언을 해요. 예? 여기 봐봐. 이거 여기 보면 1559년 6월 앙리 2세는 몽고메리 백작과의 마상 시합에서 눈을 찔려 사고로 급사함. 이거를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리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당신 남편이 이렇게 뭐 해다가 여기 뭐야 이게 원래 검투사들 막 했는데 이거 창을 쓰잖아. 근데 재수없게 이게 콱 눈으로 들어간 게요.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딱 됐는데 이게 투구를 쓰는데 그 사이로 tum바구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관통을 해서 거기서 죽었어. 얘 그거를 미리 얘기했었어. 조심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진짜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야, 노스트라다무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그래갖고 노스트라다무스하고 까트리느 왕비하고 좀 이렇게 신뢰를 많이 했지. 까트리느 왕비가.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럼 종말의 때 세상에 종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 그러면 그 종말 때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 보면, 자 봐봐. 집중을 해줘야 내가 진도가 나가지. 대답을 잘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거지. 자, 그 왕비하고 대화 내용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때 사람들은 묵묵히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뭐냐면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말 시대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나요? 구원의 기적은 없는 건가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 그랬느냐?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 사람들에게 예정된 운명입니다. 종말의 날에 양상으로 저에게 보이는 것은 대지진이나 기근 전쟁, 불가사의할 탈 것, 빛나는 새, 그리고 대왕이 내려온 다음 참상, 그것뿐입니다. 여기 대왕이 나오잖아. 그 대왕. 그게 무슨 대왕인지 모르지만 그 대왕이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종말의 날에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나 천사는 안 도와주나요? 어떤 구원의 법방이 없나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거는 구원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랬잖아.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 사람들에게 예정된 운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종말의 날에 나한테 보이는 거는 뭐야?
어떤 대지진, 전쟁, 기근 뭐 이런 게 보이고 불가사의할 탈 것. 그러죠? 뭐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500년 전에 살던 시대는 말 타고 다니던 시대잖아요. 근데 500년 후에 지금 보니까 뭐야? 지금 세상을 본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한 걸 막 타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막 빛나는 새요. 뭐 그런 게 보고 대전쟁 뭐 이런 게 해다가 대전쟁, 기근, 전쟁이 오다가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그 마지막 끝판왕은 또 뭐냐면 대전쟁, 아까 대전쟁 있다고 그랬잖아. 그 뒤에 어마무시한 게 또 내려와. 그게 뭐냐면 공포의 대왕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 다음 참상 그것뿐입니다. 저기 점점점이 뭔지 알아요? 대왕이 내려오고 나서 다 죽는다 소리예요 사실은. 예? 다 죽는다 소리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도대체 그러면 대왕이 또 뭐냐 이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그 대왕. 예? 이건 전쟁보다 또 더 무서운 거예요 이놈은. 여기 봐. 1999 일곱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전후의 그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근데 잡아요.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어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공포의 대왕을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들이 50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답을. 그래서 저게 도대체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공포의 대왕이 뭐냐 이거요. 도대체 저게. 앙골모아 대왕은 이제 그냥 저거 얘기하려면 길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뭐냐면 공포의 대왕은 사람 죽이는 대왕이고 앙골모아 대왕은 살리는 대왕이에요. 아니, 살리는 대왕이 있어. 또 앙골모아 대왕은 살리는 대왕이야. 살리는 대왕이고 공포의 대왕은 죽이는 대왕이야. 근데 공포의 대왕도 모르는데 앙골모아 대왕을 어떻게 알아요? 네? 살리는 대왕인데 뭐냐면 공포의 대왕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들이 지금도 그래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혜성이 와서 지구를 폭파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마지막 전쟁 때 뭐라 그러는겨, 핵탄두를 떠서 지구가 아주 끝장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니면 외계 행성이 와서 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그 공포의 대왕이 핵탄두로 보기도 하고 어떤 행성 충돌로 보기도 하는데 답은 뭐냐면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알아요? 이걸 그래서 내가 몰라. 노스트라다무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모를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한쪽 눈으로는 안 보여요. 두쪽 눈을 다 떠야 보여.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 뭔 얘기냐면 그래서 동서양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인류사에서 가장 무서운 진짜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 공포의 대왕의 사건인데 전쟁도 마지막은 아니에요. 예? 뭐 동서양에 어떤 대전쟁이 있을, 아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했던 서양의 이렇게 대전쟁과 동양도 있어요. 동양도 있는데 동양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동양 예언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양쪽 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거 이후에 마지막 끝판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공포의 대왕이라 그런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러면은 뭐냐면 그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건인 공포의 대왕을 동양 예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격암유록을 쓰신 남사고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그 공포의 대왕을 남사고 선생도 얘기를 했어. 격암유록에서. 그러면은 저쪽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이쪽 눈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한쪽 눈으로, 이게 양쪽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거만 갖고 백날 연구해봐야
공포의 대왕을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사구 선생 거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 공포의 대왕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사구 선생을 이제 살펴봐야 돼. 남사구 선생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아우 힘들다. 1시간 지났지? 그러면 오늘은 금유진리 여기서 딱 진짜 끝내야 된다. 끝내고 그러면 다음에 진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공포의 이게 앞에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에 거 얘기 안 하고 다음에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공포의 대왕을 남사고 선생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공포의 대왕은 남사고 선생은 어떻게 기술을 하고 내용을 했는가. 그럼 그걸 보면서 그게 실체가 뭐냐. 근데 내가 끝나기 전에 힌트만 낼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전쟁을 주로 얘기지만 동학을 창조하신 최수은 대성사님이나 그다음에 이 격암 남사고 선생은 전염병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물론 수은 대성사님은 개벽을 얘기했고 어떤 후천의 문화, 시천주 문화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격암유록을 쓰신 남사고 선생은 뭐냐면 괴질 얘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잖아. 전쟁이나 노스트라다무스도 약간 전쟁 파트거든.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다 다뤘지만 오늘 살펴본 거는 약간 전쟁 파트 내용이지만 남사고 선생은 약간 괴질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동경대전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아동방 3년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렇게 괴질 얘기를 해. 남사고 선생도 괴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공포의 대왕은 그냥 이제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전염병이나 어떤 질병, 급살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 거기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공포의 대왕은 끝까지 해독을 못 할 거예요. 그건 남사고 선생 비결을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50%를 더 공부를 해서 그게 완벽한 이제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남사고 선생의 동양의 최고 예언가이신 남사고 선생 예언 격암유록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금요 경당 인문학 강좌 공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듣느냐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